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게 되면 한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영국은 2017년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유럽연합, EU가 되겠죠. EU를 탈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브렉시트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었지만 효력 발생은 2019년 3월에 효력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영국이 EU 27개국 정상과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아무 합의안이 없는 노딜 상태로 EU를 탈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영국에서도 EU와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또 추진하기를 의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EU 입장에서는 재협상은 없다 하면서 요지부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EU는 재협상 할 수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도 영국의 브렉시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탈퇴했지만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이지요.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바로 2년 전에 EU 탈퇴를 통보한 영국은 3월 29일 날 아마 EU를 자동으로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탈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3월 29일 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에서 말이죠. 재협상 요구하는 것을 EU가 수용하게 되면 크나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의 재협상 요구를 EU가 받아들인다면 제2, 제3의 브렉시트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 원칙을 EU가 고수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상당수 회원국에서 국민의 반 EU 정서를 이용해서 EU 탈퇴를 주장하며 세력 확대를 꾀하는 일부 정파의 움직임도 사실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파에서는요, EU를 탈퇴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여와 야의 크나큰 그 충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3월 29일 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아마 EU 측보다는 영국이 더 경제적으로 크나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 문제를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노딜 가능성이 커진다면은 유럽뿐만 아니라 역시 영국에도 금융시장이 출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영국의
파운드 하에 그 화폐 가치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IMF가 2019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얼마 전 3.5%로 인하시킨 이유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노딜, 블랙시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하락을 시킨 바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크나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기획재정부 또 관세청 모든 그런 정부 부처의 관계부처의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 EU와 FTA 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영국과의 교역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3월 29일 날 조건 없이 탈퇴가 된다면 FTA에 따른 그 관세 인하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즉 3월 29일 이후에는 한국과 영국의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영국과 수출하는데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한국은요, 영국과 교역 규모가 한국하고 EU의 FTA를 체결한 이후에 통계를 보니까요, 2011년도에는 한국이 영국에 수출한 게 8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그 수출 수입 교역 규모가요. 그러나 지난 2017년도에는 144억 4천만 달러의 교역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16조 2,600원으로 2011년도보다 2017년도에 6년 사이에 무려 교역 규모가 76.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면 한국이 영국에 수출한 규모가 8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영국에서 수입한 거에 63억 2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역시 수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시트 이후 2017년 6월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에 교역 규모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영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협상을 하루빨리 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을 개시해서 최대한 빨리 발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가 52개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는데요. 52개 국가하고 맺어가지고 지난해 1,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봤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그래서 정부가 2019년도에도 1,000억 달러 이상의 그 흑자를 보겠다는 지금 목표를 달성시키겠다고 목표를 수립했지만 무역 분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가의 수출은 4,386억 달러, 수입은 3,346억 달러로 무려 1,0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FTA 비발효국가와의 교역은 수출이 1,666억 달러, 수입은
2,005억 달러로 무려 339억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과 영국의 FTA 협상을 추진해서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관세이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영국과 수출에 좀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과 영국이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하루빨리 발효를 해야만이 수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관세이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루빨리 한국과 영국의 FTA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학습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